내 집 마련 지금이 기회일까? 부동산 분석. 요즘 부동산 소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이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일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부동산 앱을 열어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5억이던 우리 동네 아파트가 이제는 6억을 넘나들고 있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치솟으니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부동산 얘기뿐이에요. 집 언제 사냐, 전세 또 올랐다는 말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 상황을 냉정히 살펴보니 더 답답합니다. 30대 중반, 연봉 5천만 원에 적금으로 모은 돈이 1억 정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도 2억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곳의 집값은 최소 5억부터 시작해요. 대출을 받아도 월 상환금이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러면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자니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는 전세도 2년 뒤 재계약할 때 얼마나 오를지 벌써 걱정입니다. 결혼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사람과 곧 떨어질 테니 기다려라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버블이 터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더 모르겠어요. 최근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고 도심 내 유휴 부지와 재개발 지역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동시에 대출 규제도 강화되어 LTV와 전세 대출 한도가 조정됐다고 하네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 강남 테헤랄로 일대의 오피스 빌딩 부지에 주거복합단지를 만들고 용산과 여의도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고 해요. 실제로 용산구 한 부지에는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도심 한복판에 새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도 속도를 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초구 반포동의 주공 아파트들도 연차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 지역들의 공급 물량만 해도 수만 가구에 달합니다. 문제는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대출 규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가 기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고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40%에서 35%로 강화되었어요. 내 경우를 계산해보니 기존에는 3.5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3억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 10% 우대를 해준다고 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네요. 전세 대출도 변화가 있어요. 기존 4억 한도에서 3.5억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신 금리는 0.2%포인트 낮췄다고 해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전세 대출 금리가 4.5%인데 새로 받으면 4.3%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월 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겠네요. 청년층을 위한 특별 정책도 눈에 띕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특별 공급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고 해요. 내 나이가 35세라 해당은 안 되지만 동생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확대되어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정책이 나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조금 잠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2-3년 후부터는 나타날 것 같아요. 친구가 사는 분당 신도시도 초기에는 집값이 비쌌지만 대량 공급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135만 가구가 실제로 공급되면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 공급 확대는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강남이나 서초 지역에 집을 사려면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중고 아파트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신축 아파트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분양가는 높겠지만 적어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많아요. 135만 가구 공급이라는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계획을 재포장한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 친구가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일하는데 새로운 공급이라기보다는 기존 계획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새로운 공급은 30만 가구 정도라는 게 업계의 평가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는 양면성이 있어요.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실수요자인 나에게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에 비해 소득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별 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다 보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요. 실제로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집값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일자리나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수도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비싸진 집값에 후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서두르다가 높은 가격에 사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정보를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 먼저 할 일은 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득, 자산, 부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에서 확인해 봐야 해요. 이론적 계산과 실제는 다를 수 있거든요. 며칠 전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니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낮더라고요. DSR 규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다음은 목표 지역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직장 접근성,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자녀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저는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지하철역 도보 15분 이내를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선택 가능한 지역이 명확해졌어요. 시장 동향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월별 거래량, 가격 변동, 미분양 현황 등을 체크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해요. 부동산 앱만 보지 말고 한국부동산원이나 국토교통부 같은 공식 통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공식 통계를 보니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부분도 많더라고요. 정부 정책의 세부 내용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 일정, 분양 계획, 대출 상품 변화 등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이에요. 청약홈 사이트나 LH, SH공사 홈페이지를 북마크해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산다는 조급함보다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성공 사례도 참고하되 내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 수집, 냉정한 현실 인식, 신중한 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 봅시다. 꿈만 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